네, 드디어 13조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발행됐습니다. 신청자가 이틀 만에 1,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소비 쿠폰이 지급되면서 실제 사용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 수혜주 찾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실제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처에 대한 관련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에 대한 댓글 참 많이 달렸습니다. 나는 네일을 받고 머리를 할 거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한우를 먹으러 외식할 거다 또는 영양제를 쟁이겠다 등 다양한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면서 증시에서도 미용, 식음료, 유통 그리고 발행처까지 다양한 업종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코로나 이 재난지원금 사례를 떠올려 보면 편의점 관련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봤었고요. 또 치킨이 가장 많이 팔리면서 유일한 상장사인 교촌 F&B도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전거래일에는 CJ 프레시웨이, 또 롯데 칠성 등 함께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오늘은 아쉽게 윗꼬리가 달렸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소비 쿠폰, 그 탑픽 종목도 힌트를 얻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두 분의 댓글 답변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식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두 분은 과연 어떤 답을 적어주셨을까요? 먼저 김시은 팀장님 같은 경우는 K뷰티라고 적어주셨고 SMCG라는 종목명까지 적어주셨습니다. 또 김민석 매니저는 지역화폐 관련주인 코나아이를 주목하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들어보기 전에 두 분은 각각 뭐 어디에 활용을 할 계획이신지 궁금한데 김민석 매니저님. 저는 뭐 당연히 또 애기용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세금을 애기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애기한테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련주를 조금 뭐 관심 있게 보시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 시장에 1차원적으로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좀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지역화폐에 대한 모멘텀이 먼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회비용 측면으로는 저는 지역화폐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어디에 쓸지 모르지만 일단은 코나아이가 가장 수혜를 보지 않겠냐 하는 관점이신 것 같고 우리 김시은 팀장님은 뭐 받으면 어디 쓰실 계획이세요? 이미 절반 썼습니다. 아, 절반 어디 쓰셨어요? 그 좀 병원도 가고 이제 약국도 좀 갔고 식당도 좀 갔더니 그냥 이제 카드로 썼거든요. 카드로 쓰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차감이 되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코멘트 하나 달았는데 15만 원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실제 생각이 유효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효 기간보다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걸 언제까지 쓸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이슈를 보게 되었을 때 이게 이슈라든지 혹은 영향력이 계속해서 가야 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15만 원을 다 썼다면 그 이후에 2차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9월이에요. 그렇죠. 2차가. 9월까지. 그러면 지금 뭐 업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포인트는 이제 뭐 15만 원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그러면 결국은 지속성이 있는 섹터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를 출제한 의도 자체는 이 소비 쿠폰이 일종의 마중물이 되어서 15만 원 그 이상까지 무언가 소비자들의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짜 본 건데 워낙 경제가 또 힘들다 보니까 15만 원 쓰고 나서 2차까지 그 사이는 조금 소비가 다시 줄 수 있고 수혜주들이 그렇게 큰 수혜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적어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먼저 김민석 매니저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아이는 사실 뭐 이런 이번에 소비 쿠폰 외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지금 같이 얽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활성화라든지 이런 뭐 31일 날 시연회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재료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지역화폐가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좀 플랫폼 대행을 하고 있는 코나아이가 이제 결제 대행 수수료만 갖는다 하더라도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코나아이 굉장히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죠. 이제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노이즈 속에서도 일단은 실적이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코나아이고 일단 코나아이가 경기도를 독점적으로 좀 플랫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코나아이 경기도에서는 역대 최대 지역화폐 발행을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있다. 6조 4천억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이제 또 독단적으로 플랫폼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코나아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결제 대행 수수료만 이어진다 하더라도 보통 평균적으로 1.1% 가져가는데 수익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640억 정도의 결제 수수료를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받는다 해도 바빠서 못 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 누워서 돈 쓰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쿠팡 같은 데는 결제가 안 되고 오프라인 결제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안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예산을 일단 코나이한테 현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낙전 수익이라든지 이자 수수료가 또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코나이가 많이 가져가면 많이 가져갈수록 수익성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미 2,500억에 대한 매출 정도가 나오는 기업인데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1차 추경뿐만 아니라 2차, 3차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소비 쿠폰에 대한 모멘텀만 보더라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코나이는 약간 최근 들어서 밀리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많이 이어질 수가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알겠는데 지난 6월에 보면은 한 3차례 정도 8만 원을 넘어선 적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주가를 보면 5만 원대 중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한 30%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이라 아마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조금 고민이 깊어지는 딱 시점이 아닌가, 가격대가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하셔도 된다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보여주시게 되면 조금 이 61선 라인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61선을 사실은 한 번은 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좀 패닉셀을 한번 유도하려고 민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때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오히려 61선 깬다라고 하면은 그때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소비 쿠폰 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재료 소멸에 대한 리스크라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지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적어도 한 번은 쏜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 가격대 이상으로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86,000원 돌파할지는 유동성을 봐야겠지만 지금 자리보다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코나이는 61선 깰 때가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김시은 팀장으로 넘어가서요. 앞서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점을 얘기를 해주셨음에도 K뷰티 쪽 그리고 SMCG라는 종목명은 적어주셨어요. 뭐 일단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이제 보통 뭐 주말 지나면 외식 많이 하다 보니까 월요일에는 외식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연속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소비 쿠폰이 이제 많이 들면은 매출단에선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쪽에서 플러스 알파로 다른 무엇인가를 붙일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서 화장품이 그래도 중국인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여기가 명동 근처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하철을 굉장히 많이 타다 보면은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로 와닿는 게 있나요? 네, 피부로 굉장히 와닿고요. 지하철 타면요, 이제 특히나 이제 체감을 많이 하는 게 예전에는 중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 서양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많이 살까를 고민을 해보면은 화장품 혹은 올리브영 관련했을 때 많이 소비가 많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요소로 다른 무엇인가 또 든든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K뷰티를 보게 되었을 때도 크게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내수 쪽에서 강한 기업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해외에서 강한 기업들이 있어요. 물론 중국 쪽에서 이슈가 되었을 때 작은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긴 한데 다만 최근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서 조금 더 든든하게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SMCG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예. 이 기업이 이제 용기 관련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용기. 화장품 용기인데 사실 용기 같은 기업도 보시면 대다수의 화장품이 용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팩 같은 거는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예. 아무래도 용기는 이제 대다수의 브랜드에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함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또 이제 좀 업그레이드하는
좀 고급져 보여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이제 예. 유리 쪽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 자체도 올라가는데 결국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이 원래는 중국에 오더를 넣었었는데 중국은 조금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더를 넣어볼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그래도 탄탄하게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점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항상 최근 종목군들을 보시면 수급에 의해서 좀 종목이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기업들, 화장품 기업들이 워낙 또 잘 나갔고 그런 수혜를 SMCG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해서 SMCG를 K뷰티와 함께 꼽아주셨습니다.